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을 짚어보는 문관연의 통일열차, 연합뉴스의 문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국감장이 뜨거운데요. 저희 외교부 국감 얘기 좀 해보시죠. 강경화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5.24 대북제재 이게 뭔지부터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10년 당시에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 정부는 여러 각도로 이제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다. 예. 이래서 결국 이제 당시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관계의 전면 교류의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신규 사업을 투자를 중단을 했고요. 예. 교류 협력, 교류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그 인도적인 사업도 그 목적이 타당하다는 것을 정부에다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차단했던 조치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또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이 돼서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5.24 조치로 인해서 결국 남북 관계가 급냉했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푸냐 마냐 결국은 이 문제는 남북 관계를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냐 아니면 과거로 다시 회귀를 하느냐 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굉장히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평양을 다녀오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평양을 가보니까 길림성이나 중국의 관광객들은 평양이나 또는 금강산이나 관광을 자유롭게 하고 오가는데 왜 이걸 못하냐. 이게 결국은 5.24 조치 때문에 결국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번 그 5.24 조치가 갖는 이런 상징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인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천안함 가족들과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이 문제가 갖는 그 폭발성 때문에 굉장히 여야 간에는 이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사실 올해 2월 달에 평창 그 동계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그 북한 예술공연단을 싣고 만경봉호가 당시 우리 동해안 묵호항에 들어왔었거든요. 예. 만경봉호가 북한의 예술단을 싣고 동해항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5.24 조치에 위배가 됩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서 결국은 이제 예술단이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또 무사히 마치고 돌아갔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5.24 조치는 현재 만경봉호의 우리의 입국을 계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해제 문제는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 같아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정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평양에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세 분 다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은 세례명이 디모테오라고 하는데요. 예. 이 천주교에서는 이런 분을 이제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런 뜻의 세례명을 좀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분들이 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특히 교황과의 관계를 굉장히 비중을 뒀던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하면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평화의 사도, 이 땅의 평화와 또는 서로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보면 마지막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예.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협의하에 또 초청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남북 간에는 남북 간에 종전선언 문제를 냈고 굉장히 많은 신경전이 벌이고 있고요. 예. 미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전선언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은 다음에는 이제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이르러서 합의가 된다면은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평화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법률적으로 효력을 띠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례에 미뤄봤을 경우에는 전쟁을 했던 당사자 간에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 책임 소재를 놓고 예. 전범이냐, 피해자냐,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영토가 지금 현재 우리 같으면 38선을 기준으로 했던 영토가 현재는 그 남북 군사분계선으로 달라졌는데요. 이런 영토 문제까지도 굉장히 복잡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논의를 하는 와중에 굉장히 그 평화 협정, 협상 테이블 자체가 깨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간의 이런 특수성으로 봤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러 가는 그 머나먼 여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있어서 거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남북 간에는 사실상 평화가 정착이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교황이 와서 이 땅에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6.25 전쟁과 같이 서로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서를 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면은 이 땅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는 교황의 방한이 또는 이제 평양 방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제안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아들인 걸로 현재는 보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이런 결단은 이런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제 곧 만날 예정입니다. 유럽 순방을 시작을 하면 만나서 김 위원장의 뜻도 전달을 할 예정인데 이 의전이 지금 좀 파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면담 시간이 정오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왜 이 부분이 좀 파격인지. 네, 그 로마에 가보면은 이제 교황청이 있는데요. 예. 이 교황청의 의전은 세계 어느 나라 외교부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엄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황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미사를 집전을 하고요. 예. 또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특히 천주교 신자들, 교우들 또는 종교 지도자 이 대주교들의 또 현재 그 대회가 28일까지 교황청에 또 열리고 있는데요. 예. 교황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모든 게 다 합의가 되고 서로의 양해가 된 상태에서만이 의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각국의 지도자들이 교황청을 방문을 해서 교황을 이제 아련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시간 약속이 돼야 되는데요. 예. 로마 시간으로 오전 9시 반 이때만 외국 정상들을 교황청에서는 현재 만나왔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교황청을 방문을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시 9시 반. 반에. 예. 이 시간을 또 30분 동안 교황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관례가 있는데요. 18일 날로 현재 예상이 되는 예.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간의 면담은 현지 시각으로 정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정상들 간의 교황 아리언이라는 교황청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엄격한 이러한 전통을 깨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정오에 문재인 대통령을 또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교황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또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예. 또는 여러 미사를 집전하는 와중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굉장히 큰 전 인류에게 던지는 좋은 메시지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거에 만나면 오찬 점심 같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넘겨서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국 중간선거 11월 6일 뭐 이전에 할 것이다, 이후에 할 것이다 말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로 봐서는 이제 다음 달 6일 날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예. 한 달도 남지가 않은 이런 선거 일정으로 봐서는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수첩을 누가 본다면은 굉장히 빽빽하게 모든 일정들이 지금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다 덜어내고 만약에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면은 모두 백지화를 시키고 준비에 몰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는 이런 그 토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에 있는 또 선거 현장으로 가는 와중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현재 이 선거 일정들이 너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뭐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 봤을 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은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단을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같은 자 두 번 파는 거다.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을 한번 기자단 초청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걸 또 사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 기자께서 보시기에도 그게 좀 적절한 비판이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그 풍계리 북한의 핵시설을 폭발을 할 때 전문가들이 참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북한에서는 일방적으로 6개 나라 통신사, 방송사, 기자들만 초청을 해서 현장에서 폭발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에서 직접 여러 가지 그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는 것도 힘들었고요. 예. 멀리서 그냥 그 막루에서 지켜보는 수준에서 지금 보고 돌아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과연 풍계리 그 핵실험장 폐쇄가 실질적으로 갖는 의미가 비핵화의 의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냐 없냐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다시 그 기자단을 초청을 한다고 지금 북한에서 이제 발표를 이제는 전문가 집단을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는 풍계리는 이미 폭파로 인해서 주요 시설이 대부분 붕괴가 돼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장에서 북한이 어떤 물질을 썼는지, 그러니까 북한이 플루토늄을 썼는지 우라늄을 썼는지 예.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든 핵무기가 심지어는 이제는 그 수소폭탄이라고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무기의 종류 그리고 어떤 질량 그리고 그들의 북한이 갖고 있는 이런 그 핵물리학적 기술이 어디까지인지를 보려면은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를 정밀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풍계를 간다는 것 자체는 의미를 지니지만 이미 폭발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현재로서는 북한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질 예. 경우에는 영구히 폐쇄하겠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은 다시 또 영변 핵시설로 집중이 돼 있는데요. 이미 지나가 버린 풍계리 시설을 또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 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문관현의 통일열차,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